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2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병진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놓고 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 눈으로 봤을 땐 나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땐 따뜻한 온기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로는 봄이 될 것이고요. 갑목이라든가 을목, 목은 봄을 뜻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동쪽이 됩니다. 동쪽. 그리고 그 주관하시는 청룡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큰 의미는 청룡이라고 해서 뭐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사주 볼 때도 제가 분석할 때 목은 동쪽이니까 청룡을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통변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양목이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오행을 둘로 나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 되는데 오행을 둘로 나눴으니까 그 상대되는 음목도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 똑같은 나무, 그다음에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 똑같고요. 봄이면서 방향은 동쪽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신 또한 청룡이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만은 갑목과 을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음과 양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갑목은 양목임에 반해서 을목은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 됩니다. 음과 양의 차이가 있는데 이 음양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과 음의 관계는 양은 음과 대조되는 것이고 음은 양과 대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또 달리 보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겠고요. 음도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고 원래 하나에서 둘로 분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한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그 성향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양은 음보다는 좀 강하고요. 양은 음보다는 좀 크고요. 양은 음보다 곧고 튼튼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음은 양보단 작으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봄에 산에 가게 되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크고 잘 큰 쭉쭉 뻗어서 곧게 자란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넝쿨 식물처럼 작은 풀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도 있죠. 소나무라든가 오동나무 같은 것도 있죠. 저희 동네 오동나무 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또 편백나무 같은 것도 있죠. 이거 편백나무가 이제 산림욕 할 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큰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 반면 산에 가면 화초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잡초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작은 풀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풀들은 그렇게 갑목처럼 이렇게 단단하거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잘 휘어지거나 연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 같은 목이지만은 양목인 대리목과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요. 양류목은 그 성질의 다르기 때문에 쓰는 용도도 다르다. 그래서 단단하고 큰 나무는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동량지목이라고 해서 동량지재라고도 하죠. 그래서 큰 나무는 베어서 큰 제목으로 써서 즉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거나 배를 만들 때의 큰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가 되는 것이고 을목은 부드럽고 작고 잘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집을 지을 때 대들보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화초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을목은 목화통명이 돼서 목화통명이 되면 화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즉 난초가 꽃을 피우는 것과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고 을목은 꽃을 피우는 목화 통명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용신초용법 차이가 있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야 되고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개념, 또는 경금을 쓸 때 정화를 쓰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바로 진월이 정화를 쓰지 못하고 임수를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좀 이따 원령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없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고요. 오로지 병화라든가 또는 개수를 가지고 용신을 취용하게 됩니다.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을목이 목화 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화초가 꽃을 피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온기만 있고 물이 없으면 화초가 말라 죽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시들지 않도록 이렇게 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물을 주고 거름을 주게 되면 을목이 튼튼해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뜻한 온기가 있게 되면 을목은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목이냐 양목이냐에 따라서, 즉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은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에 있다라고 해서 요 위치를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갖다가 월령 월지라고 하고요. 왜 이 월령 월지가 중요하냐면, 월령 월지는 바로 계절이기 때문이다.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춘하 추동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계절 안에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는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예를 들면 인월 같은 경우, 제가 인월에 설명했습니다. 이는 목왕절이라고 말씀드렸고, 목은 화를 생한다 그랬죠. 목생화하니까 목화는 인월에 같이 왕하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의 극을 당하기 때문에, 왕목의 극을 당하기 때문에 토는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의 수는 여기가 뭐가 되죠? 포태법으로 병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인월에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니 약하다. 그래서 인월만 놓고 봤을 때 목화는 왕하지만 토, 수, 금은 세력을 잃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월령을 가지고, 월령 하나만을 가지고도 왕세의 개념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월 같은 경우는 여름이죠. 굉장히 뜨거운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엄청난 혹서기의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원한 수가 있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엄동설한이 되겠습니다. 몹시 춥조일 때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 원령만 가지고도 이렇게 왕세와 한열을 파악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 서로 적절하게 조절이 된다.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또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도 되지 않죠. 그래서 월령을 가지고 왕세와 한열에 대한 중화를 이루게 되는데,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묘진, 동방이라고 했죠. 동쪽에 속하면서, 본시 인묘지는 봄이면서 뭐다?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요. 묘월은 배우셨겠지만 목의 제왕지가 돼서 왕하고, 진월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왕하고, 진월은 토왕절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인묘지는 동방이면서 계절이 봄이지만은 진월을 사유에 두고 사오미로 전환이 되죠. 사오미는 바로 여름이 되죠.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이 되는 곳이 바로 진월이면서 토가 왕한 계절.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완충 역할을 한다. 즉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을 잘하는 것이 또 토일간이라든가 토가 왕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도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봄이지만은 모춘, 늦봄이죠. 모춘이 되면서 만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이면서 토가 왕한 계절. 단 이 진월은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 어떻게 사주가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월의 신, 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고요. 진, 유, 합, 금도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인, 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 지지로 진술, 충, 미, 토가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다. 이 진월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진유합금을 하거나 또 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가 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진월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면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뭐가 왕해집니까? 그렇죠. 목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진술충미가 토가 많아지는 것은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세력을 크게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주가 구성이 되느냐 요걸 놓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진월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간은 좀 세력을 이러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목이 진월 너무 세력이 없다가 아니죠. 진의 통근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가 더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 세력을 얻게 되면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융두라고 하였으니, 이때 경금을 이렇게 취용해서 간목을 작벌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경금을 쓸 때 정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바로 오늘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목이 진월이 태어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을 할 때, 이때 여러분 보면은 정화를 이렇게 취용하게 되면 간목 자체가 약하잖아요. 경금이 간목이 약한 상태에서 정화가 있게 되면은 정화가 간목의 기운을 오히려 뺏어서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해버리게 되면 토가 다시 금을 생하게 되고, 금은 다시 나를 극하게 되는 악순환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목이 진월로 태어났을 때 경금을 쓰지만은 요 진월만큼은 임수를 쓰는 뜻은 뭐냐면, 진월의 간목은 약하지만 진월의 경금은 토의 생을 받아서 경금은 세력을 얻는 것이고, 너무 왕한 재성과 너무 왕한 칠살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나는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들어서도 뽀사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를 쓰지 않고 임수로서 간목을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목이 경금 정화를 쓰는 경우이지만 진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쓰게 된다. 단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금 임수지만,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이렇게 인목을 얻었다라고 봤을 때는 준방합이 형성되고 목이 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임수가 아니라 정화를 쓸 수도 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월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단지 간목이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금 임수를 쓰고 목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경금 정화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간목은 양목이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죠.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어떻다 토를 극하는 관계, 일간 간목이 월지에 진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극하는 것이니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다른 말로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성은 달리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양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음이 되게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이것은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격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만약에 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들 진 중에 있는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니 이것을 양인이라고 해서 양인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 본 거고요. 자, 을목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양인으로 보지 않고 또 겁재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을목이 투출하면 그냥 원령 가지고 격을 잡으시면 되겠고, 개수가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개수가 투출됐을 때는 편제격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정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다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정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편제격의 제다신약한 사주국세. 근데 완벽한 제다신약은 아니죠. 이 진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을목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 일간 자체도 세력이 없지 않지만은 원령 자체가 토가왕한 계절이니 상대적으로 제다신약이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연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있죠.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방합을 형성하죠. 인, 묘진, 방합을 형성하는데, 인은 빠졌기 때문에 묘진만 있어도 방합이 성립이 된다. 즉, 목의 기운이 왕성해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정도 되면은 목이 약하지 않다. 간목이 원령에 통권했죠. 연회에도 이렇게 통권되어 있으면 간목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뭘 쓴다? 경금과 뭐 정화를 쓸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일대 정화를 쓸 때 개수가 있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굳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정도의 용도는 있지만은 경금을 필요로 할 때는 개수가 정화에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것이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또 진을 이렇게 봤죠. 진진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이제 진진자형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진자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진진자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간목이 진진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죠. 묘에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가 어떤 사주,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냥 육신으로 놓고 봤을 때 재성이 두 개가 있으니까 신왕 제왕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진자형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지식만 놓고 봤을 때 안 좋은 사주로 볼 수 있지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일간이 튼튼하고 재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왕제형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은 아니지만 병화가 투출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왕목, 튼튼한 큰 나무를 올해에는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화를 보게 되면 올해도 한번 잘 키워보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된다. 좀 아쉬운 점은 개수병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조우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최선책은 알지만 차선책의 그런 구조는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먹고 사는 것,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일지진토가 있기 때문에 처덕도 있고 재물독도 있는 구조가 되겠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머리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죠. 자수는 진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자진수국을 성립하게 되죠. 신자진 삼합이지만은 뭐 신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준삼합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가 너무, 진월은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은 이렇게 수국이 형성되면 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은 없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용신이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한다. 선생님, 진월인데 조우가 필요할 거예요. 진월도 여러분들 여름에 삼복생한이라는 말도 있어요. 삼복생한, 한여름에도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삼복생한인데, 진월에 지금 같은 때 비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비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밖에 나갈 때 패딩 입고 나가야 됩니다. 추워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병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목은 화를 생해주는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간목이 투출되어 있더라도 갑술신을, 이건 좋지 못하죠. 이거는 진술상충이 되게 되면은
토충은 붕충이라서 토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해지고, 토가 왕해지게 되면 토는 수를 극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인성인 수를 파극하게 되는 것이, 이거는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갑술씨는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을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또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아무리 갑목이 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토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때 만약에 원국에는 아니지만 대운에서 술운이 와서 진술충을 때리거나, 또는 미운이 와서 충미충이 이걸 건드리면 마치 지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좋지 못한 상태가 될 것이고,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갑목 굉장히 왕한 갑목이죠. 그 다음에 진진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갔을 때 요런 운에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일간도 굉장히 왕하고요, 화도 이건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화운보다는, 특히나 술이 와서 이거 진을 충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병인 정묘시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벌써 진토가 3개의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죠. 이거 제다신약일까요? 제다신약이 아닐까요? 이거는 제다신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갑목이 묘에 뿌리를 두고 진에 다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무토가 이렇게 진에 뿌리를 두고 병화가 무토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그렇죠. 제다신약이 맞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도 썩 좋지 못하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썩 좋지 못한데, 그래도 나는 이 사주는 무진시가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경오시가 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에 묘를 두었기 때문에 갑목이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고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이때 뭐가 병이 되냐면, 이 경금을 쓸 때는 병화가 문제가 된다. 병화가 경금을 갖다가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 병화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개수가 병화를 통제시켜주고 있으니 경금이 갑목을 작벌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조 자체는 좀 괜찮은데 좀 아슬아슬하죠.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기토에 의해서 파극이 되거나 무토에 의해서 개수가 기반이 되는 순간에는 병화가 경금을 극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짜임새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는 신진수국의 임수 투출되죠. 계유시는 진유합금의 개수 투출되죠. 매우 사주가 한습해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봄에 벌써 2주째 3주째 계속 비만 내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화토운으로 가서 수는 제해주고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